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중이네요. 제가 연휴 기간에는 이렇게 면도를 잘 안 하는데 수염 이렇게 잘한 상태로 이렇게 화면 앞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숭고한 마음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들어 계속 강하게 자기만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십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역시 영토 확장이나 이민자 추방이나 그 밖에 관세 전쟁을 비롯한 제왕적 그런 모습들을 내비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 제왕적 그 모습들은 통화 정책마저 간섭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파월은 미국이 파월을 이렇게 흔들 때 트럼프가 파월을 흔들 때 그러면 어, 트럼프가 흔드는 과정에서 파월도 흔들릴 것인지, 정말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할 것인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Imperial Presidency,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제라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어, 그동안의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고요. 역시 더 트럼프 닥트린, 트럼프주의, 트럼프 정책 기조라는 그런 의미로서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까지는 뭐 여타국에서는 불만이겠지만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보시는 것처럼 파월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간섭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트럼프는 계속 파월의 금리 인상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하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놓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했고 그 화상연설에서 소위 세계 국가 원수들이 자리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연구자, 경제학자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급들이 자리한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illions of lives,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생명이 길을 잃었다. 왜냐하면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때문이다. 물가, 특히 이제 국제 유가도 떨어뜨리겠지만 나는 I will demand that interest rate drop immediately. 즉각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고 요구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의 둔화, 금리 고금리의 둔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정말 이런 표현 쓰기 좀 어렵지만 어찌 보면 정말 깡패 같은 표현이죠. 그러나 이런 의지가 이미 월드 이코노믹 포럼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가겠습니다. 며칠 앞둔 그 취임식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생활비를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이미 표명됐었고, 그리고 지난 8월에도 유세 기간 동안이죠.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법에 기초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트럼프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은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1월에 파월이 기자회견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혹시 이런 이 프레지던트, 이 대통령이 금리, 페드의 금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했더니 not permitted under the law.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했고 또 파월을 사임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파월을 이렇게 취임시키면서 내가 파월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만방에 좀 알린 바가 있었고 또 일기 재임 기간 중에도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습니다만 파월이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여기 오른손에 갖고 있는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하면 너를 끌어내릴 거다. 금리 내려라. 막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 압박을 취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트럼프는 정말 이게 이런 일관된 움직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정말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을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금리 인하 요구에 부합하게 금리 인하를 파월은 단행할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연준 부의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연준 부의장 이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썼죠. 나는 당신에게 내가 resign my position as vice chair for supervision efficiency 이 2월 28일부로 나의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의장직 사임은 정말 연준 이사직으로부터의 사임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행 감독 부문의 부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감독 부문의 부의장으로서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고 그런 여정에서 자기가 굉장히 부딪힘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임한 거긴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의장을 취임시킬까? 자,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부장님이 계시다. 근데 부장님이 팀장직을 역할을 하신다. 어떤 회사에서. 근데 나 팀장 못해요. 도저히 나 팀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직원들, MZ세대 직원들로부터 꼰대라고 자꾸 지적받고, 그렇다고, 임원들로부터 왜 이렇게 그런 것을 통제를 못하냐라고 또 지적받고 너무 힘들다. 나 팀장 안 하겠다. 팀장 안 하겠다라는 것과 내가 회사 조직 구성원인 부장직을 어, 사퇴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은 부의장직, 은행 감독국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것이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 연준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장인 것이지 이사직임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면서 연준 이사인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C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가? 일단 FMC 위원은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7명이 가버너스, 연준 이사입니다. 연준 이사 7명 중에
한 명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고 방금 사임을 표명했던 부의장직 사임을 표명했던 어, 연준 의장 부의장도 연준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이사로서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FMC죠. 페드의 구성원이고 페드의 부의장이긴 합니다. 페드 의장이고 FMC 의장인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이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인 거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예,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이 부의장직을 사임해도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으로서는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연준 위원 자리는 한 명이 뉴욕 연준은행 총재,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준은행들끼리 교차되면서 계속 교체되면서 갑니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 교체됐거든요. 그 교체된 것이 그럼 트럼프 중심으로 교체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연준 위원들이 교체된 것은 원래 뉴욕 연준은행 총재는 북박이고요. 그리고 이 뉴욕 연준은행 총재가 FOMC 부의장직을 수행하고요. 나머지 4명의 연준 위원들이 교체되는 겁니다. 원래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12명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복잡해 보이죠?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커미티 멤버스, FOMC 커미티 멤버들을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FOMC 이사로서는 28년까지가 임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장, 이분은 2032년까지가 임기예요. 또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보우먼 34년, 쿡 38년, 제퍼슨 36년. 보세요. 다 아무리 짧아도 26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연준 위원들은 임기직이고 그 임기는 법에 의해 보장됐고 그래서 누군가 트럼프가 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임명직이긴 하지만 임명된 이후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고 임기를 보장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보시면 뉴욕 연은 총재가 FMC 회의의 바이스 체어, 부의장 역할을 하고 리치몬드 총재, 아틀란타 총재, 샌프란시스코 총재, 클리브랜드 총재가 있는데 뉴욕 총재는 그대로 있고 리치몬드,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클리브랜드 총재는 바뀌겠죠. 어떻게? 시카고, 보스톤, 센트루이스, 캔사스시티 이런 연은 총재로 바뀌겠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면 FMC 위원회 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기존의 파월 그대로예요. 제퍼슨 페드 부의장 그대로예요. 바도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는데 역시 전년과 동일합니다. FMC 위원으로서는 월러이사 윌리엄스는 뉴욕 연은 총재 부의장이죠. 여긴 그대로예요. 근데 쿡 이사 그리고 보우먼 커글러 이 하나 둘 셋 이 보시면 이들이 보시면 24년에는 이런 형태였는데 변경사항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아틀란타, 클리브랜드 이 4개의 연은 총재가 시카고, 보스톤,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뀌는데 바뀌는 건
딱 이렇게 4명입니다. 근데 이 바뀌는 연은 총재의 기조를 보면 한 명은 매파, 한 명은 비둘기파, 그리고 2명은 중립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립적인 사람은 없고 매파 2명, 비둘기파 2명으로 바뀌었어요. 굳이 따지면 바뀐 걸 보면 비둘기파 한 명 한 명 그대로, 매파 한 명 한 명 그대로인데 중립적인 사람이 매파로 또 중립적인 사람이 비둘기파로 갔으니까 굳이 따지면 그 성향 자체는 변함이 없어진 거예요. 성향 자체는. 자, 그 성향을 보면 바뀐 사람들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캔자스시티 슈미트 여는 총재, 보스턴의 콜린스 여러분 익숙하죠? 콜린스 저도 참 좋아하는 여는 총재인데 굴스비 역시 유명하죠? 시카고 여는 총재. 이 콜린스와 굴스비는 여러분 익숙한데 그 익숙한 이유는 2번째 위원인 겁니다, 이번이. 그리고 무살렘과 슈미트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기조를 보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중립금리가 3에서 4% 사이가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무슬림이 여기 있다. 매파라는 거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니까 금리 인하할 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매파적인 거예요. 그죠? 역시 슈미트 같은 경우 그동안 여러 발언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2%로 돌아가고 있다.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여기 슈미트 보면 여기 있죠. 네, 매파적인 거예요. 물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콜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제약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콜린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소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스비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가고 있다. 중립금리 1%도 가능하다. 1%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금리 인하론자죠. 굴스비.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면 기존의 0, 중립 수준에서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건 사실이죠. 이 사람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평균을 내면. 그러나 평균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평균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치가 중간치가 중요하죠. 왜냐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FMC 위원회 교체는 트럼프의 압력이 아닌 것이다.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운영 방향상 원래 교체되는 것이다. 그 교체된 성격도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FMC 위원이 교체된 것을 보고 혹자는 이거 트럼프가 교체시킨 건가? 트럼프가 부의장직을 퇴출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 감독국 부의장직으로서 사퇴한 건 맞죠. 트럼프가 워낙 규제 완화론자니까 그게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FMC 위원으로서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자로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그 행보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림 그리실 수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파월이 스스로 사임을 한다. 그러면 파월이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금리 인하 의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세계적으로 적절한 금리를 찾아 인하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설 연휴 중에 첫 번째 트럼프 이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들이 있어요. 여전히 통화정책의 의사결정자 FOMC 위원들은
독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이 물가 상황, 경기 상황, 고용 상황을 봐가면서 자국의 적절한 금리를 찾아 이동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millions of live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get lost, 길을 잃었다, 이런 being losted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고물가에 시달렸고 아르헨티나나 튀르키 이런 나라들, 이집트 마찬가지 이들이 그 고물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100%라는 금리를 도입해요. 튀르키예는 50%라는 금리를 도입합니다. 이집트가 도입한 금리가 28.25%예요. 이렇게 너무나 높은 물가와 너무나 높은 금리에 경제가 거의 전쟁난 수준, 파국의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러시아, 인도, 콜롬비아 정말 많은 나라들이 정말 힘든 혹독한 고물가를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미국의 강달러 기조가 세계 주요 이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를 급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뭘 만들어요? 이 환율을 신흥국 통화 가치를 급락시킨 과정에서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신흥국에 쏠렸던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행보 속에서 신흥국 불안이 더 강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포럼답게 세계 경제인들이 보고 있는 자리답게 이 높아진 고물가와 고금리가 세계인을 힘들게 만들었다. 내가 금리를 인하해 줘야만 그리고 내가 물가를 떨어뜨려 줘야만 세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로소 제가 여러분께 의견을 드린 것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만한 법적인 수단은 없다. 그냥 미국 국민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혹은 금리 인하 의지를 표명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일진 몰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그런 방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 자체를 끌어내려야 되죠. 인플레이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41년 만에 찾아온 이 고물가가 어마어마한 고금리를 야기했고 이 고물가를 야기한 그 배경이 국제유가 상승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물가 안정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뭐 하겠다? 원유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 선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린란드를 내가 매수하고 그래서 광물 공급을 더 많이 늘리고 철, 비철, 금속 공급을 더 늘리고 이런 여정에서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고 물가가 안정화되면 비로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것은 간단히만 해석하면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는 거지만 물가는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는 것인데 트럼프는 파월의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 즉 그 여건이 뭐예요? 물가죠. 물가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파월의 금리 인하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안정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물가 안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파월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고 그런 여정 속에서는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고 그게 세계 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조차 자기가 세계 경제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그린란드 나한테 줘라. 그러니 나의 말을 따라라. 세계 만구가 내가 그런 의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니 나의 말을 따라다오 하는 자신만의
원칙, 트럼프 원칙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 닥트린이죠. 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 아침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그때는 어, 실제 물가가 안정화된 흐름은 아닐 테니까 금리 인하 상황은 연출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금리 인하의 의지를 보일 것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나아가서 금리 인하도 있지만 나아가서 물가 안정을 또 유도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로부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여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보면 우리가 바짝 얼어붙어 있던 어쩌면 금리 인하 멈추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 중단설, 그 중단설이 다소 25년에 해소되면서 시장에서 우려하던 만큼의 어, 금리 인하 덜 할 것 같다 하는 우려감,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또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역시 어, 미국 PCE 물가 상승률과 GDP 4분기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즉시 분석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연휴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홍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는 어, 영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같이 기획한 오피셜 클럽에서는 매일 어, 글 그리고 목소리로 여러분께 어, 경제적인 나침판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역시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통해서 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질의응답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매월 여러분들과 어, 온오프 병행 특강을 진행하면서 실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시경제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피셜 클럽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